혈액투석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는 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요, 그 치료를 가능하게 하려고 우리 몸속에 아주 특별한 통로를 만든다는 사실, 이건 좀 생소하시죠? 오늘 바로 그 생명의 길, 동정맥 접건로에 대해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몸속에 오직 혈액투석만을 위해서 특별히 건설하는 슈퍼 하이웨이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몸속에 고속도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특별한 길이 왜 필요한지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의 핵심 필터, 바로 신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자, 신장은요, 그냥 노폐물만 걸러내는 필터가 절대 아니에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재다능한 생명 유지 장치인 셈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럼 신장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사구체 여과율, 줄여서 GFR이라는 수치를 봅니다. 이걸 신장의 건강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점수가 점점 낮아진다? 아, 신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죠. 신장 질환은 보시는 것처럼 5단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말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3단계, 4단계가 되어서야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 이르면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추고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신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거나 아니면 기계의 힘을 빌려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혈액투석을 받는 거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5년 생존율만 봐도 신장 이식이 압도적으로 높죠. 당연히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혈액투석은 내일을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혈액투석이란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고장난 신장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몸속 혈액을 기계로 싹 빼내서 깨끗하게 걸러준 다음에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과정인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피를 몇 시간 만에 기계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슈퍼하이웨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링거 맞는 것처럼 평범한 주사로 하면 안 되나? 와, 정말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분당 400에서 600ml.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0ml 생수병 하나가 1분도 안 돼서 몸을 드나드는 엄청난 속도거든요. 우리 피부 밑에 있는 그 가느다란 정맥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압력과 속도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동정맥 접근로, 즉 AV 접근로라는 건데요. 강력한 압력으로 피를 뿜어내는 동맥이랑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바늘 꽂기 쉬운 정맥을 수술로 그냥 이어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혈관 고속도로를 새로 뚫는 거죠. 근데 이 고속도로 만들었다고 바로 개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마치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동맥에 강한 혈류를 받은 정맥이 스스로 벽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반복해서 주삿바늘을 찔러도 끄떡없을 만큼 강해지려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AAV 접근로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혈관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어떤 생명줄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되죠. 첫 번째는 동정맥루. 이건 한마디로 뇌혈관을 쓰는 겁니다. 환자 자신의 동맥하고 정맥을 직접 딱 연결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인조혈관은 말 그대로 인공 튜브를 다리처럼 놓아서 동맥과 정맥을 잇는 방식이에요. 보통 환자의 혈관 상태가 쏙 좋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바로 이 이미지처럼요.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인조혈관 재료인데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혈관과 혈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작은 인공통로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은 꽤 명확합니다. 내 혈관을 쓴 동정맥류는 2년이 지나도 85% 이상이 멀쩡하고 감염 위험도 훨씬 낮아요. 오래가고 안전하다는 거죠. 인조혈관은 비교적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막히거나 감염될 위험이 더 큽니다. 물론 당장 투석이 시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카테터라는 관을 임시로 쓰기도 해요. 하지만 공식 가이드라인이 절대 영구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할 만큼 감염과 혈관 손상 위험이 엄청나게 큰 정말 최후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싹 종합해 보면요. 왜 준비가 그토록 중요한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의료계는 주저없이 동정맥류, 즉 뇌혈관을 쓰는 방식을 황금 표준, 영어로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왜냐? 내 몸의 일부니까 부작용이나 감염에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가기 때문이죠. 물론 준비 시간이 길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압도할 만큼 장기적인 이득이 훨씬 큽니다. 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동정맥 접근로 수술은 5단계가 돼서 막 급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석이 필요하기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전인 4단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치료 결과는 수술실이 아니라 진료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환자와 의사가 함께 투석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동정맥 접근로, 이거 분명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성공은 수술 자체의 정교함보다 얼마나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수술실 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바로 계획의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